자, 우리 이제 민법은 다 간단하게 살펴봤고,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이제 민사특별법, 파트 4번 있죠? 221페이지 보면은 민사특별법입니다. 자, 우리 민사특별법은 6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5가지 법률이 있죠? 5가지 법률. 자, 첫 번째가 우리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자, 세 번째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네 번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소유,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자, 이렇게 5가지 민사특별법, 그러니까 우리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렇죠? 민법의 특별법. 우리 특별법 우선주의죠. 그래서 민법 규정보다 특별법이 더 먼저 적용됩니다. 특히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보다 더 먼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없으면은 민법을 규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5가지 법률 중에서 예전에는 이 전부 한 문제씩 나오다가 어떤 게 두 문제 나왔냐면 부동산 실명법이 2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계속 한 3회 동안 2문제. 나머지는 다 한 문제 나오다가. 근데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문제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각 한 문제씩 나오고.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이 한 3, 4년 동안 계속 2문제 나오다가 이번에 이제 이 주택임대차가 2문제 나오고 나머지는 다 한 문제씩. 일단은 이 집합건물 관리되는 법률이 초창기는 이게 많이 나왔었죠. 그때 한 문제, 가등기 담보도 한 문제, 상가건물도 한 문제. 지금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하면은 이 실명법이 각 2문제씩 번갈아서 나올 확률이 큽니다. 아무튼 한 문제씩 나옵니다. 한 문제씩 나오되 부동산 실명법이 한 문제 더 나왔었고 올해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한 문제 더 나왔다는 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우리 2차 과목에도 약간의 시험범위에 들어간 경우 있습니다. 중개법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요. 여러분들이 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험범위도 다 해당됩니다. 특히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를 정확하게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시험범위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이 대항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를 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 해야 되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보통 뭐 우리 전입신고할 때 다 뭘 받아요?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떤 같은 효력이 발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대항력, 우선면제, 최우선면제를 한번 명확한 연구를 해봅시다. 자, 우리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자, 우리 대항력은 목적물이 이전되는 매매되거나 또는 경매가 돼서 제3자가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가 낙찰을 받은 경우 그 임차인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 대항력은 경매에 있을 때만 봅시다. 주로 문제된 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주로 경매에서 문제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경매에서 물론 이제 매매도 되는데 이 매매를 일단 생략하고 경매에서 봅시다. 자, 경매에서 임차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낙찰자. 이 낙찰자는 이제 경매 매수인이 나죠. 경매 매수인. 이처럼 임차인이 이 임차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이 임차인이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대항할 수 있다는 거는, 대항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종전 임대차 기간, 존속 기간, 임대차 존속 기간을 유지하고 임대차 존속 기간을 유지하고, 즉 부동산을 인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목적물이 경매가 돼서 새로운 낙찰자가 낙찰을 받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낙찰자가 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종전보다 임대차 존속기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은. 두 번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누구한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종전 임차인이 아니에요. 임대인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낙찰자한테. 낙찰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대항력이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보호법에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그래서 이 대항력이 있나 없나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의 임대차 있죠? 우리 민법의 임대차는 우리 민법상 전세권은 소유자가 등기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고유제도 훌륭한 이 전세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집주인이 뭘 안 해줘? 등기를 안 해줍니다. 등기를 해준다면 전부 다 전세권 등기를 하고 안전하게 뭐다 그 목적물이 경매가 돼도 순위대로 뭐다 배당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뭘 안 해주니까 등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 이 임대차를 적용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렇죠? 제정되기 전에는 이 임대차를 적용했습니다. 근데 이 임대차는 먼저 전입신고하고 부동산을 인도받고 먼저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물건마다 후순이었어요. 오직하면은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죠? 항상 후순이었단 말이에요. 후순이다 보니까는 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된 거예요.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만 갖춰지면은 등기에 버금가는 효력을 보여준 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대항력과 이제 우선변제, 최우선 변제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뭐다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만 갖춰지면은 등기에 버금가는 효력들이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가 우리한 대항력이 있고, 두 번째 우선 변제, 세 번째 최우선 변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이처럼 대항력은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낙찰자한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한다는 것보다 임대차 존속기간 그대로 유지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누구한테? 낙찰자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뭐다? 대항력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제일 먼저 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일정한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뭐 대항력이든 우선 변제든. 그래서 1순위 임차권입니다. 1순위 임차권. 자,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해주고, 그쵸? 자, 임대차 해주고 이 임차인은 전입신고도 하고 부동산 인도받고
전입신고도 하고 학점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1순위 대항력, 1순위 우선 면접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임대인이 배에게, 즉 병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은 그 담보조로 뭘 해줘요?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자는 2순위입니다. 저당권은 2순위입니다. 누가 1순위입니까? 이 임차인이 1순위입니다. 자, 이렇게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갑이 병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자는 2순위입니다. 2순위. 자, 그 후에 갑이 병한테 돈을 갚지 못하자 병은 이 저당권을 뭘 합니까? 실행하잖아요. 그렇죠? 저당권을 실행해서, 즉 이 목적물을 처분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저당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이거 법원이랍시다. 자,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합니다. 임의경매죠? 등기로 실행을 우리 임의경매를 했죠? 임의경매 신청합니다. 임의경매 신청합니다. 법원에. 그러고 나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이 경매 개시 결정은 우리 갑구란에 보면은 기비해요. 보통 경매 신청하면은 한 3일 정도면은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고정명령이 없으면은 흠결이 없으면은 3일 만에 이 갑구란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합니다. 임의경매는 임의경매 개시 결정, 강제경매는 강제는 집행권한으로 판결문을 행하는 거, 강제경매는 강제경매 개시 결정. 갑구란에 이렇게 게시를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의경매 신청해서 경매 신청했습니다. 경매 신청. 자, 그러면은 우리 임차인은 이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경매법원에서는 전부 이해관계에 대한 통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통지를 하게 되면은 대항력을 주장할 것인가, 우선 면제 주장할 것인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 임차인은 자, 대항력 주장한다 합시다. 대항력. 대항력. 자, 그래서 누가 낙찰 받았냐면은, 자, 정의 낙찰자 합시다. 낙찰자. 자, 대항력을 주장하게 되면은 이 임차인은 누구한테, 이 낙찰자한테 이제 대항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단다면은 이 저당권자 다 후순입니다.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은 후순이면은 이 임차인은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선순위 임차인이니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존속 기간을 뭐하고 유지하고, 또 누구한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누구한테, 낙찰자한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낙찰자는요, 먼저 뭘 봅니까? 이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잖아요. 그렇죠?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봅니다. 배당률 요구, 여부. 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자, 이 낙찰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거는 나한테 뭐 하겠다?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이 대항력 주장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그래서 이 낙찰자는 1순위, 3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네.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이 낙찰자는 이 임대차 보증금 누구한테 줘야 되니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임차인한테 보증을 반환해줘야 되니까 그 보증금을 공제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낙찰자가 책임져야 되니까. 만약에 그걸 생각하지 않고 경매 신청한다, 나중에 낙찰을 받는다, 그 금액만큼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 선순위 임차인이 자, 배당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에 배당 요구 했단다면 물건 명세서에 배당 요구가 나옵니다. 자, 배당 요구 했다는 단어보다 제일 먼저 배당 받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찰자는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순위 임차인이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다는 뭘 주장했다는 거예요? 대항력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항했다는 거예요? 이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대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찰자는
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줘야 되니까 그 보증금만큼 공제하고 뭐 해야 된다? 낙찰에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찰받는 사람들이 권리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순위에 누가 있는지, 저당권자가 있는지, 임차권자가 있는지. 그렇죠? 자, 이처럼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게 되면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처럼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즉 쫓겨나지 않는다. 경매화돼도. 이 목적물이 경매화돼도 쫓겨나지 않고 그대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뭐다? 거주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누구한테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낙찰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대항하려면은 어떤 요건이 갖춰야 되느냐? 첫 번째부터. 자, 선순위 임차인이어야 됩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일 먼저 저당권자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우리 임대차 합시다. 2순위 합시다. 1순위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잖아요. 이 후순위 임차권자는 쫓겨나야 돼요. 낙찰자가 뭐 합니까? 인도명령해야 된다. 내쫓힌다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다? 대항력 주장을 하면 뭐 된다? 선순위 임차인이어야 됩니다. 선순위. 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대항력 시점입니다. 자, 우리 이 저당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잖아요. 자, 물권일 때 우리 등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등본 보면은 물권 상호간에는 등기 전후로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먼저 성립한 등기가 나중에 성립한 등기보다 앞선다. 그렇죠? 앞서잖아요. 근데 이 채권은 우리 임대차는 그 물권의 그 부동산 권리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채권은 공시 방법이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공임대차법은 공시 방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저당권자는 등기를 한다든가, 전세권자는 등기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공임대차법의 선순위다, 후순위다. 그럼 다른 권리자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교하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주택임대차, 상가공임대차는 어떤 공시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뭐다? 전입신고. 공시 방법이 전입신고. 상가금임대차보호법 뭐다?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이걸로 이제 공시 방법으로 택한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이러한 공시 방법으로 다른 물건과 비교해서 앞선다 아니면은 뒤진다 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항력 시점은 어떻게 다른 물건과 비교해서 앞선다, 후순위다 라고 하려면은 이 대항력 시점을 구해야 됩니다. 대항력 시점. 자, 우리 대항력 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입니다. 주택의 인도. 주택의 인도는 이삿날입니다. 이삿날. 주택의 인도는 이삿날입니다. 이삿날. 자, 전입신고. 자, 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대체적으로 이 주택의 인도를 전부 다 보통 실무 보면은 생략해요. 그냥 전입신고가 보고 전입신고가 저당권보다 앞섰네 라고 하면 전입신고가 앞선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항상 비교할 때 뭐다? 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이삿날이나 부동산 인도. 이삿날이죠. 이삿날과 전입신고를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 그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 그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물건과 비교를 한다고. 앞선다, 뒤선다. 자, 주택임대차법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 그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상가금임대차보호법은요, 이제 상가금임인도죠. 이것만 달라요. 상가금임인도고
전입신고가 아니라 뭐다 할까?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이 나온 때가 아니에요. 우리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2, 3일 있다 나오잖아요.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신청. 상가금융 임대차법 보면 건물의 인도와, 그러니까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그 날짜를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 그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무슨 뜻이냐? 우리 예전에 보면은 이사를 늦게 가고 먼저 전입신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사 가기 전에 먼저 전입신고하고 이사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전입신고는 2017년 5월 1일에 합시다. 5월 1일 전입신고는. 자, 그리고 이 주택에 있는 이삿날은 그것도 15일인 5월 15일 날 이사를 갔다 합시다. 5월 15일 날 이사. 자, 근데 이 임대인은 바로 이사 오자마자 바로 누구한테? 병한테 돈을 빌리고, 예를 들어서 병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합시다. 저당권 설정에는, 자, 저당권 설정 일자가 2017년 5월 15일 합시다. 5월 15일. 그럼 이 저당권자가 지금 이 임차인 간에 누가 먼저 우회를 앞섰느냐, 누가 앞섰느냐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계약의 시점을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전입신고는, 자, 우리 전입신고만 봤을 때는 누가 앞서요? 임차권이 앞서잖아요. 5월 1일이고 저당권은 5월 15일인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 실무는 이걸 생략한 채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전입신고만. 그래서 하우싱 판례 보면은 이 전입신고를 깨뜨려가지고, 그쵸? 이삿날을 입증해가지고 이 대항력을 상실시킨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생각하는 이제 이론적으로 보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 그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럼 날짜를 비교해 보세요. 어떤 날짜가 늦은 날짜예요? 15일. 자, 나중에 일자. 자, 15일인데 그 다음날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날 16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은 이 임차권의 대항력 시점은 언제예요? 2017년 5월 16일입니다. 누가 앞서요? 저당권이 앞서잖아요. 그렇죠? 자, 대항력 시점을 어떻게 구한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 그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우리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정일자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확정일자 안 받아도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확정일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뭐가 중요해요? 전입신고. 자, 그때 보통 보면은 주말에 이제 이사를 많이 가기 때문에 바로 월요일날 뭘 해야 돼요? 전입신고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대항력이 중요하죠. 일단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지 않다 하더라도 뭐다? 전입신고,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만 채택하게 되면은 대항력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찰자한테. 그렇죠? 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뭐다? 인도 안 해주면 된다고요. 그렇죠? 인도 안 해주면 된다. 자, 저 대항력 시점은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 그 다음날 0시. 상가금융 임대차법도 똑같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주택인도를 비교해서 그 다음날 0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인이 저당권 설정을 이사를 하고 그 다음날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합시다. 5월 16일. 누가 앞서요? 16일 같네? 같은 날짜가. 임차인이 앞서죠? 왜? 0시에 효력이 발생하냐. 그럼 저당권은 왜?
저당권 설정하려면 몇 시에 기다려야 돼? 9시에 대한 감공서 문 열잖아요. 근데 이미 임차권은 몇 시부터 혈액이 갔어요? 0시부터. 그러니까 0시를 되는 거예요. 같은 날짜는 누가 앞선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앞섭니다. 0시니까. 그렇죠? 같은 날짜는. 대항력 시점은 이처럼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 그 다음날 0시에 혈액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대항력 시점으로 이 공시 방법을 가린 거예요. 이게 다른 물건과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아시죠? 그 부동산 위에 있는 권리 저당권과 비교하고 전세권과 비교하고 지상권과 비교하고 앞서면은 제일 앞선다면 누가 앞선다는 거예요? 임차권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선순위면은 그 목적물이 경매가 돼도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 임대차 기간이 존속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뭐다? 보증금을 누구한테? 낙찰자한테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낙찰자는 대항력을 주장할 것이다. 선순위가 생각하면은 그게 나오냐?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은 누구한테? 자기한테 대항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보증금은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낙찰자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낙찰에 참여합니다. 자, 그래서 대항력 시점을 구했고 세 번째. 자, 경매에 있어서 이렇게 대항력을 주장하면 선순위해야 된다. 후순위면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선순위해야 된다. 선순위. 두 번째, 대항력 시점. 세 번째는 배당 요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대항력 주장을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임대인이, 낙찰자가 알아서, 임차인보다 배당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대항하려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을 주장하려면은 선순위 임차인이어야 된다, 대항력 시점을 해서 보다 앞서야 된다, 다른 권리자보다 배당 요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은 이처럼 보다 이 임차인은 누구한테? 낙찰자한테 임대차 기간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누구한테? 낙찰자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이처럼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문제 나왔었죠?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확정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른이 뭐예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입니다. 주택의 인도는 뭐라 했습니까? 이산납. 주택의 인도. 그래서 우리 임대차는, 주택의 인도가 뭐예요? 성립 요소예요. 그렇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자, 이게 이제 대항력이고. 자, 두 번째. 우선 변제입니다. 자, 우선 변제권. 자, 우선 변제권은 임차 목적물이 경매가 되잖아요. 그렇죠? 임차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낙찰자는 뭘 납입하죠? 대금을 납입하냐? 대금. 자, 대금을 납입하면은, 우리 대금 납입하면은 등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경매에 있어서 소유권 취득. 대금 납입하면 이제 배당 제차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현금화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권리자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런 배당 절차에서 임차인은 이 배당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 다른 권리자보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 자,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을 하려면은 첫 번째, 똑같이 뭐 해야 된다? 선순위 임차인이어야 된다. 선순위 임차인이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여기다. 자, 첫 번째, 선순위 임차인이어야 된다. 자, 좀 이제 우선 변제 받으려면 그 시점이 중요하죠. 다른 권리에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점. 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나중 일자입니다. 나중 일자. 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나중 일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지금 대항력이잖아요. 우리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신고를 비교한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한다? 확정일자. 우리 이제 전신고를 받으면서 뭘 받아요? 동시에. 보통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 확정일자와 관련해서 있는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와. 그래서 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나중 일자입니다. 나중 일자. 자, 우리 저당권 설정은 2017년 5월 15일 합시다. 먼저 봅시다. 자, 우리 보통 뭐 전신고할 때 같이 확정일자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5월 1일 날 이 확정일자 같이 전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자, 먼저 시점을 구해야 돼요. 대항력 먼저 시점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대항력 시점 언제죠? 아까 16일이잖아요. 그 다음날 0시니까. 자, 16일과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나중 일자가 언제입니까? 16일. 누가 앞서요? 저당권이 앞서잖아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후순위예요. 그럼 저당권자가 배당을 다 받고 나서 남는 게 있으면 뭐다? 임차인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만약에 보면은 저당권 설정이 2017년 5월 16일이다. 그럼 아까 언제라 했어요? 날짜가 같다 했죠? 날짜가 같은 누가 앞서요? 임차권이 앞선다. 왜? 0시부터 누락이 발생하니까. 그럼 임차인이 제일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배당을 받겠다는 거예요. 대항하겠다는 게 아니라 배당을 받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응? 우선 변제권은 배당을 받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 배당을 받고 나가겠다는 게 우선 변제권이다. 대항력은 나가지 않고 임대차 기간, 전속 기간 동안 계속 뭐다? 사용 수익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낙찰자한테. 자, 근데 우선 변제권은 저는 배당 절차에서 다른 권리자에 비교해서 제일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배당받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우선 변제권은 뭐가 필요해요? 확정일자 필요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만 주장해야 되냐? 대항력만 주장해야 되죠. 그렇죠? 대항력만. 그래서 확정일자 뭐가 관련있다? 우선 변제권 관련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자,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우리 이제 부동산 강제 경매라든지 임의 경매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배당 요구 해야 할 사람은 그때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뭐 해야 된다?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안 하잖아요. 그럼 선순위 난다면은, 아, 낙찰자가 나한테 뭐 하겠다? 대항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순위 임차인이 뭘 하게 되면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대항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다, 아, 저 임차인은 제일 먼저 배당받고 나가겠다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임차인이 한다. 다른 권리자와 비교해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된다. 그 우선 변제 시점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로 뭐다? 계산해서 다른 권리자와 비교한다. 앞서면 뭐다? 제일 먼저 뭐다는 배당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력 종기일까지 뭘 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자, 이제 배당 요구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제일 먼저 배당을 받고 이제 부동산을 인도해 주면 됩니다. 낙찰자한테. 그렇죠?
이게 우선 면접권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관련이 있고 우선 면접권 뭐과 관련이 있다? 대항력과 관련이 있다는 거. 그렇죠?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당력 종결까지 뭐 해야 된다? 배당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대항력과 우선 면제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을 했으면은 판례 하나 한번 볼까요? 자, 제일 먼저 1순위 임차인 합시다. 임차인은 제일 먼저 대항력과 우선 면제가 있는 대항력과 우선 면제가 있는 1순위 임차인 합시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임대인이 병한테, 즉 병이 갑에게 돈을 대해주고 갑이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설정. 이 저당권자는 후순위입니다. 저당권자 후순위. 자, 세 번째, 이 갑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니까 이 병이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신청. 자, 경매 신청할 때 이 임차인은 자, 법원에다가 우선 변제권 또는 대항력 중 선택할 수 있느냐? 선택 여부. 선택 여부입니다. 자, 선택할 수 있다는 어떤 문제죠? 자, 우선 변제권을 주장한다 한다면은 이 임차인은 제일 먼저 배당을 받고 나가겠다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대항력을 주장한다면은 나가지 않고 임대차 기간 동안에 존속하고 누구한테 대항한다는 거예요? 낙찰자한테. 그 낙찰자한테 보증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의 낙찰자를 합시다. 자, 이때 이 1순위 임차인이 1억 원을 합시다. 임대차 보증금이. 자, 근데 얼마 주고 낙찰받았냐? 8천만 주고 낙찰받았답시다. 근데 이제 낙찰받을 줄 모를 거 아닙니까? 그건 나중이고. 자, 이게 세 번째. 자, 네 번째. 그 다섯 번째입니다. 자,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대항력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우리 이제 실무 보면 사람들이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너나 없이 다 뭐 해요? 에? 그렇죠. 배당 요구하잖아요. 배당료 종결까지 배당 요구합니다. 왜?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아까 우리 대항력 주장한다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고 그대로 낙찰자한테 대항하면서 임대차 기간 동안에 계속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뭐 하겠다는 낙찰자한테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거잖아요. 대항력. 그럼 대항력을 아까 주장하려면은 배당료 종결까지 배당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우선 변제권은 그냥보다 제일 먼저 다른 권리자 비교해서 제일 먼저 배당을 받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목적물의 경매는 전부 다 뭐래요? 배당료 하잖아요. 우선 변제 받겠다는 거. 근데 이사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선순위라면은. 단 뭐 해야 된다? 선순위 해야 된다. 선순위. 자, 이거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은 서로 겸유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입니다.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아까 우선 변제는 뭐과 관련이 있다? 확정일자와 관련이 있다. 대항력 뭐과 관련이 있다? 전입신고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전입신고를 받을 때 확정일자 다 받으니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안 받으면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찌 보면 중요한 건 뭐예요? 전입신고입니다. 그렇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받지 않더라도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은
전혀 다른 성격이고 뭐 할 수 있다? 겸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것인가 대항력을 주장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한다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뭐 해야 된다?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깜빡했다? 그럼 또 발 동동 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왜? 선수이면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낙찰자한테 대항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낙찰자는 나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뭐 하네? 우선 변제권 선택 안 했네? 배당료 안 했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임차인들은 그걸 모르고 배당료 안 하면은 뭐 하나도 못 받을 줄 알고 발 동동 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대항력과 우선 변제 전혀 별개의 성격을 모르고. 그렇죠?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판례 봅시다. 자, 그래서 뭘 주장했냐면은, 네 번째가, 이거, 낙찰받기 전이죠?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선택한 거예요. 제일 먼저 배당받고 가겠다. 라고 우선 변제권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변제권. 그래서 배당료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했습니다. 배당 요구.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이 얼마 주고 낙찰받은 거예요? 8천만 원. 얼마 못 받았어요? 2천만 원. 그럼 이때는 아이고 뭘 주장할 것인데 대항력을 주장할 것인데 괜한 뭐 우선 변제권 주장해서 2천만 원 못 받았네. 자, 나머지 2천만 원, 이 임차인 나머지 2천만 원을 누구한테 받을 때까지 이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고개 짤랑짤랑해요? 제가 왜 소개하겠대요? 없으면 소개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없으면 소개할 필요 없잖아. 뭘 소개해? 있으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을 선택했는데 나머지 변제받지 못했다. 그럼 낙찰자가 좋아할 바가 아니야. 그렇죠? 나 2천만 원 벌었네. 그렇게 생각 안 된다. 왜? 전액보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낙찰에 임해야 된다. 왜? 이것 때문에. 그래서 2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 해서 나머지 2천만 원 뭐 할 수 있다? 저한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가 아니라 대항력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우선 변제받을 수 없고 뭐하다? 대항력. 근데 정이, 판례가 이제 이 판례 어떤 판례냐면은 정이 이제 낙찰을 받을 때 돈이 부족해서 누구한테 낙찰 잔대금을 이제 저당권 설정해주고, 그렇죠? 저당권 설정이고 낙찰 잔대금에서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낙찰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임차인은 2천만 원을 받지 못해서 그대로 눌러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대항력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근데 돈을 빌렸는데 이 정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했어요. 자, 그럼 누가 또 저당권 실행하겠죠? 저당권 실행합니다. 자, 이때 이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2천만 원 못 받아서. 아직 2천만 원 못 받았잖아요.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없어도 뭘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 2천만 원. 아직 못 받았으니까. 우선 변제권은 거듭 경매가 실행됐을 때 이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고 뭘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을은 보호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1순위 임차인이면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어떤 걸 주장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다른 성격의 이 요건과 효력이 다릅니다. 그렇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 그래서 이 우선 변제와 대항력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구별을 하셔야 된다. 하시고 아까 요건들. 대항력 뭐 해야 된다? 대항력 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그 다음 보다 전입신고를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 그 다음날 연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시점과 다른 권리자를 비교해서 앞서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항력입니다. 자, 배당력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선 변제는 뭐가 필요하다?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확정일자 시점이 다른 권리에 앞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입니다. 그 나중에 일자와 다른 권리자 비교해서 제일 앞서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배당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배당을 받겠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권리에 비교해서 우선 면제받을 수는 제일 먼저 배당 받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선 면제권입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경매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택할 수 있다. 대항력 주장하든 우선 면제권 주장하든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먼저 우리 우선 면제권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뭐다? 전부 배당을 받지 못했다. 선순위다. 한다면은 낙찰자인데 나머지 금액은 뭐 할 수 있다? 대항력으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후순위권자는 이게 또 없어요. 선순위 임차권이야 됩니다. 그렇죠? 선순위 임차권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변제와 그 다음에 대항력을 구별했고, 자, 세 번째 봅시다. 최우선 변제. 자, 우리 최우선 변제는 우리 책에 보면은 224페이지 보세요. 최우선 면역권. 최우선 면역권은 저당권의 배당 순위할 때 제가 잠깐 나왔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면제는 세 번째로 배당받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최우선 면제권은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자,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선순위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존재해도 제일 먼저 우선 면제 받겠다는 거예요. 우선 면제. 다른 저당권자라든지 선순위 전세권자이 있어도 제일 먼저 뭐다? 배당 받겠다는 거. 우선 면제. 일정한 보증금 한도 내에서 일정한 금액, 보증금 전액을 우선 면제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정한 보증금 한도 내에서 일정한 금액만큼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우선 면제권은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존재해도 다른 선순위 권리자, 예를 들어서 1순위 뭐 저당권자라든지 1순위 전세권자라든지 뭐 1순위 가등기 담보권자 이처럼 1순위 저당권자든지 전세권자든지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어도, 그러니까 후순위여도, 임차 아닌 후순위여도 임차 아닌 후순위더라도 뭐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정한 보증금 한도에서 일정한 금액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경매되면 이제 요건이 필요하겠죠. 요건이 이제 충족되면은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존재해도, 그렇죠? 즉 임차인이 후순위권자 하더라도 후순위더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럼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냐? 자, 대항력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대항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존재된다.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최소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뭐 해야 된다? 돼 있어야 된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딱 된 다음에 가장 임차인을 많이 내세우잖아요. 뭐 전입신고하고.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은 최소한 경매 개시 결정, 아까 갑불안에 경매 신청하게 되면은 3일 만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 한다 했잖아요.
그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뭐 한다? 대항력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항력 존재하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우선 변제도 확정일자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제 대항력만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뭐 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배당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요 종기까지. 제일 먼저 배당받는다 해서 알아서 배당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된다? 배당요구 해야 됩니다. 이게 가끔가다 신문 보면은 후순위 임차인들 있잖아요. 후순위 임차인들은 경매가 되면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배당요구를 해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 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놓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배당 요구 않잖아요. 그럼 배당 안 해줘요. 나중에 후순위권자가 배당 받아간다 하더라도 부당이익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배당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뭘 해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뭘 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료 종기일까지 뭘 해야 된다? 배당 요구 해야 된다. 배당 요구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항력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뭐 해야 되고 존재해야 되고 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뭐 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해야만이 뭐다?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다른 선순위 권리라도 제일 먼저 뭐다? 배당받을 수 있는 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최우선 변제. 그럼 이 일정한 보증금 한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일정한 보증금이어야 되고, 또 일정한 보증금이 아니고 또 일정한 금액입니다. 일정한 금액 한도 내. 한도만 뭐 한다? 보증입니다. 일정한 보증금에 해당돼야 된다. 일정한 보증금에 해당돼야 된다. 자, 우리 책에 보면은 224페이지 보세요. 주택임대차 봅시다. 그 보충 있죠? 서울특별시는 보증금이 얼마야 돼요? 1억이야. 보증금이 1억 이하만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3,400만 원까지. 3,400만 원. 그러니까 보증금, 일정한 보증금 한도가 있죠? 서울의 경우에는 얼마까지? 1억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4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른 과밀 억제권력은 얼마예요?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700만 원. 2,7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자, 세 번째, 이제 광역시. 과밀 억제권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는 제하죠. 이 광역시는 얼마입니까? 6천만 원 이하 보증금 중 얼마? 2천만 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죠. 보증금 1,700만 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보증금 전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보증금 한도 내에서 일정한 금액만큼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의할 점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 한도 내입니다. 목적물 가액. 이게 주택가액이죠. 주택이면 주택가액. 상가면 상가금을 가액입니다.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한도 냅니다. 한도 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임차인 A와 임차인 B가 서울이라 합시다. 서울. 임차인. 자, 보증금이 7천만 원. 얘는 보증금이 5천만 원 합시다. 자,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됐습니다. 자, 그럼 원래 이 임차인 A 임차인은 1억 이하니까 7천만 원이니까, 보증 7천만 원이니까 이 목적물이 경매되면 아까 말대로 3,400만 원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이 B도 얼마? 3,40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경매가 1억에 경매된 거예요. 1억. 자, 1억인데 아까 뭐라 했어요?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있습니다. 5천만 원 한도 내입니다. 그러면 3,400만원씩 받을 수 없어요. 없고 2,500씩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가액, 그 가액의 뭐다?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한도 내입니다. 무조건 다 3,400만원, 아까 2,700만원 다 보호받습니다. 물론 혼자 있으면은, A 혼자만 있으면은 3,400만 다 받을 수 있겠죠. 그쵸? 5천만원 한도 내니까. 그쵸? 다릅니다. 이처럼 이 주택임대차법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내,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가격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보다 우선 면접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우리 최우선 면접할 수 있는 그 금액 전체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있죠? 우리 224페이지 보증금 중 일정의 합계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뭐한다?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여러분들 잘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은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도 후순위 임차인이다. 무조건 뭘 하라? 배당력을 하라. 배당력 종길까지 배당력하고 나중에 이제 요건이 갖춰지면은 뭘 할 수 있어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쵸?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걸 놓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에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후순위 임차인들은 이 최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뭘 하라? 배당력을 하라. 그러면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진다면은 제일 먼저보다 일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이게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우리 민사특별법이 나중에 이제 이 가등기 담보되는 가담법이라든지 부동산 실명법이라든지 집합건물법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상가금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이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별해도 시험에도 잘 나오고 또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이 기초 과목을 다 마쳤습니다. 뭐 1월달부터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을 겁니다. 너무 지금 뭐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 너무 걱정이 마시라고.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생각이 나고 다시 빨리 이해가 됩니다. 아무쪼록 연휴 잘 보내시고 1월달에 뵙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